진짜 쉬운 진단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참여. 02-325-8200번으로 전화하셔서 궁금하신 종목과 매수가,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두 번째, 게시판 참여. 토마토TV 홈페이지 tv.이토마토.com으로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 번째, 증권통 TV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주식 상담, 진짜 쉬운 진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진짜 쉬운 진단입니다. 4시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종목들 쉽고 친절하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지금 들어가 볼게요. 전화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네, 철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종목이고요. 예. 저희 10만 9,100원에 매수를 했고, 네. 비중은 59%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9,100원에 59%요? 네. 이거 10만 9,100원이면 혹시 매수 언제 하신 건가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비중 조금씩 늘려오신 거죠? 비중도 늘렸고요. 예. 물타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예, 그러면 물타기를 좀 잘못, 네. 예, 말씀하세요. 자, 카카오 매수하신 지는 제법 되셨고, 자, 지금 어느새 사실 8만 원대까지 내려가서 걱정 진짜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그래도 최근 들어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결국 이제 매수하신 가격 지금 평균 단가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네, 오늘 10만 8,5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그럼이 고민되시는 거죠. 여기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오래 기다렸는데 수익 좀 제대로 볼까 이런 고민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핵심적인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비중을 낮추려고 하는데요. 네, 나눠서 비중을 낮추려고 해요. 예, 수익 실현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1차 매도를 하려면 가격을 얼마에 맞춰야 될지 예.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을 축소해 나가실 생각이신 것 같은데 일단 수익 좀 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줄여나가는 게 좋을지 그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예. 카카오 지난해부터 정말 주가 많이 내려서 반토막 났던 종목이잖아요. 1월 말부터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긴 한데 예. 어떻게 비중을 좀 줄여갈 수 있을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를 물을 계속 좀 많이 타셨나 봐요. 예, 물을 계속 탔어요. 이게 왜냐하면 보니까, 이 10만 원 이상은 500원 단위인데 100원이니까 이거는 물을 탔다는 증거고요. 또 비중도 59%시면 진짜 한 종목에서 뿌리를 뽑으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제대로 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시죠, 시청자님도? 네네. 예, 지금 그동안 경영진이 주식을 신규 상장돼서 매도를 했다 여러 가지 되게 좀 안 좋은 그런 구설수들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시켰는데요. 자, 네. 지금 현재 상태는 이 82,000원 찍고 거의 저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거의 그 근처까지 거의 다 올라왔어요. 저항선 근처까지. 자, 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그어놨는데요. 자, 요게 보통 보면 주가를 박스권 칠 때 이 두 줄을 긋는데 지금 제가 요거 표시해 놓은 거 요거는 저항대 구간을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서도 보시게 되면요. 여기 저 바닥권은 여기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쪽에서 바닥을 한번 다진 적이 있죠. 자, 이 지지받았던 자리는 한번 깨고 내려가면 올라올 때는 저항선 역할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쪽에서도 지지받았던 자리 올라왔다가 또 이쪽에서도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왔죠. 옆으로 이렇게 횡보한 자리가 길다라는 거는 이거는 거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도 다들 우리 시청자님처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분들 이쪽에서 좀 이렇게 기다리는 기간 동안 적지도 않네요. 한 석 달 가까이 되네요. 그 기간 동안
야, 내 진짜 저까지 뭐 이거 본전만 찾으면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뭐 10만 9,100원에 매수하셨는데 10만 8,500원 정도면요. 뭐 매수하신 가격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다행인 게 지금 지수 자체가 시장 자체가 이 뭐 카카오 같은 경우도 대형주기 때문에 지수를 같이 안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수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계속해서 이 22평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돌파가 되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쪽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자, 이런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시장 자체가 뭐 한 2,800포인트 근처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어느 정도 추가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가격대 11만 원에서부터 12만 원 사이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는 항상 이 저항대 구간이 있어요. 저항대 구간이 있으니까 뭐 이걸 마냥 들고 계실 수는 없고 비중도 59% 정도나 되시니까요. 좀 많이 줄이셔야 됩니다. 뭐 이게 많아도 한 20% 정도만 냅두고 나머지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뭐 조금 이 시장이 그 정도까지 올라온다라면 이 카카오도 마찬가지 뭐 한 12만 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에요. 뭐 그래봤자 매수가가 거의 11만 원 근처가 되니까 뭐 두 자릿수 수익률은 안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그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는 게 좋으니까 10만 5천 원 이상 올라가잖아요. 10만 5천 원 이상이면 거기서부터는 좀 분할 매수를 하세요. 분할 매도를 좀 하세요. 분할 매도를 하시고 뭐 한 20% 정도 수준만 냅두고 나머지는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뭐 궁금하신 거 그런 거 있으신가요? 예,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예. 10만 8,500원대인데요. 예. 지금 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지금 뭐 장도 끝났고요. 이 시장이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좀 추가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하신 가격 위에서는 좀 팔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줄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비중 축소 전략 상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참고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아무쪼록 카카오 오랫동안 좀 보유하신 것 같은데 무탈하게 좀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종목 진단해봤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이렇게 인터넷 플랫폼 대표적인 관련주들 지난해부터 이 규제 움직임과 함께 정말 많이 급락이 나타났었죠. 자,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텐데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 같이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해서 살펴드렸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유튜브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닉네임이 담비꼬야님께서 담비꼬야님께서 현대위아 갖고 계시네요. 현대위아 62,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뭐 많지는 않으세요. 5% 들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현대위아 현재 주가 좀 체크를 해볼 텐데 현재는 62,200원입니다. 사실 이 종목도요, 카카오처럼 지난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온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 주가가 높았을 때만 해도 11만 5천 원 이렇게까지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6만 2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6만 2천 원에 매수하신 거라면 바로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올라갈 타이밍이 됐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조인호 전문가님, 네. 현대위아입니다. 네, 현대위아입니다. 주가 진짜 많이 내려왔잖아요. 현대위아 뭐 중형주죠. 1조 6천원 되는 시총도 높고 탄탄한 기업인데 네. 이게 제일 돌발적인 리스크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러시아 네. 공장부터 시작해서 공장 타격으로 관련된 그런 부분이 좀 강했다고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예. 오늘 6만 200원입니다. 종가가. 근데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6만 2천 원에 5%를 진입하셨네요. 예. 그래서 이거 성장성을 보고 좀 이렇게 한번 들어간 거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예. 이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는 업종이 PWD, 그러니까 엔진하고 구동력을 만드는 그런 자동차의 어찌 보면 부품을 갖다가 공급하는 업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현대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기본 기습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문제를 되지 않는데 이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수소 부품을 하는 공기 압축기를 저는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래. 예. 근데 현대에서 또 이 수소 관련 차들을 일시적으로 일단은 사업 중단하는 그런 소식도 있던부터 시작해서 계속 장이 하락 이게 지금 차트가 보시면 네. 우하방으로 해서 계속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좀 조짐이 보이는데요. 일단은 이 회사는 일단 기본 힘이 있습니다. 기본 힘이 있고 지금 러시아적인 부분이 조금 가라앉고 그다음에 또 상반기 지금 시점 자체가 이 비수기 시즌입니다. 자동차 예. 쪽에서는. 그래서 근데 지금 진입하신 62,000원 선은 지금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나쁜 자리가 아니고요. 예. 제가 지금 진입해도 지금 이 지점에 진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요? 예. 이 종목은 조금 하반기까지 5%니까 좀 가져가는 좀 생각을 좀 가지시고요. 목표 주가는 8만 원, 전고점이 있는 8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상승세의 여력 받으면 탄력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으니 예. 그 기간을 조금 더 길게 잡으셔야 된다는 점. 그 점이 그러니까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5%니까 좀 길게 그러면 수익 많이 볼 수도 있는 종목이니 일단은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나오실 것 같으면 이 상반기 상반기 좀 돼도 3개월 안에도 충분히 단기적으로도 이 탈출하려고 나올 수는 있는데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보려고 들어갔지 네. 본전하고 나오려고는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분에게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시총이 좀 꽤 무겁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좀 길게 좀 손을 보면서 긴 호흡을 좀 쉬어라고 제가 좀 유튜브 우리 시청자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 길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 위아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요. 일단 매수하시는 타이밍 자체는 좋은 것 같아요. 타이밍 굿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 종목 그런데, 짧게 볼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좀 짧게 보면서 매수가 정도에서 나오고 이런 종목이 아니니까 수익을 좀 볼 수 있으려면 좀 더 긴 안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8만 원 정도까지 뭐 충분히 반등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하셨으니까 좀 더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서 충분한 수익을 누려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담비꼬야님께서 보내주신 현대 위아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볼까요? 이번에도 유튜브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는 스카이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이 종목 JLK입니다. 자, 매수 가격까지 좀 알아볼게요. 8,05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십니다. 자, 8,050원. 현재 주가가 7,400원이니까 일단 좀 소실 보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6,000원 요 정도까지 좀 크게 좀 빠졌다가 다시 어제장에서 크게 좀 올라왔네요. 자, 그리고 7,400원까지 해서 오늘장 마감이 됐는데, 자, 그러면 JLK 이제부터는 어떻게 볼만한 종목인지 전략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JLK입니다. 8,050원에 10%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자, 10% 정도면 네. 충분히 들고 가볼 필요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JLK 같은 경우는 AI 관련 주식이죠. 예. 인공지능 관련 주식인데 특히 의료 쪽입니다. 의료 AI 쪽인데 지금 상장돼 있는 의료 AI 종목이라면 이 JLK가 있고요. 또 예. 뷰노도 있고 딥노이드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신테카 바이오 이런 쪽들이 의료 AI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이 지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IT 회사를 운영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의사 출신이잖아요. 네. 의사 출신이고 그래서 그분이 이런 쪽으로 좀 신경을 되게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철수 위원장이 전에 대선 토론이나 그런 때 하신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이런 것들을 이 AI는 이 데이터를 먹고 똑똑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양질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AI 성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예. 자, 이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 데이터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국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지도 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지금 이 의료 쪽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좀 민간에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예. 그게 안철수 위원장이 그때 하신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책임질 부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서 책임지기 싫어서 이 부분을 개방을 못 하는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들, 국가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개방하는데 아마 좀 힘을 쏟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데이터 쪽들, 뭐 의료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된다라면 의료 AI에 대한 거, 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뭐 이쪽에 규제가 심해요. 자, 근데 뭐 미국이나 일본 쪽에도 일본 후생성 산하기관에다가 이 폐질환 솔루션 그거를 이 JLK 거를요. 예. 그쪽에서 긴급 승인을 12월 달에 또 했어요. 사용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게 중국 쪽에도 마찬가지 지금 초기 단계니까 야 니들 써보고 좋으면 계속 써라는 차원에서 중국 쪽에도 몇 개 지방 정부에다 그냥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자, 또 우리 정부에서는 한 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재외 국민들, 재외 동포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원격으로 좀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해준 게 있는데요. 예. 자, 그게 이 JLK가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랄까 지금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네. 우리 IBM에서 하고 있는 의료 AI가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이 있거든요. 네. 그게 벌써 2017년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도입된 지가 국내 도입된 지가 한 5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왓슨이 처음 들어올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왓슨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려고 교수님들, 대학병원 교수님들이 몇 분이 이렇게 모여갖고요. 네. 암 환자에 대해서 토론을 했대요.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을 하고 뭐 성별 뭐 특징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서 의논을 해갖고 이분한테는 어떤 처방을 내리는 게 좋을까. 뭐 그 결론을 며칠 동안 의논을 해서 내렸는데요. 예. 왓슨한테 그걸 딱 입력을 해갖고 딱 해보니까 이게 1분 만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 며칠 동안 이렇게 토의해갖고 결론 내린 거 그거랑 같은 처방이더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굉장히 효율적인 거죠.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예. JLK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이 지금 현재 상태는 시총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때 뭐 한 2019년도 정도 그때는 매출이 한 100억쯤 됐었거든요. 예. 근데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성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독 이런 쪽에 규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자, 뭐 향후에는 반영이 좀 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뭐 어제도 상당히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예. 요거는 과거 삼성병원하고 그 AI 인공지능 특허를 같이 이렇게 등록한 게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었는데요. 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잘 엮이면요. 진짜로 뭐 잘 커나가면 10백원은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중이 그렇게 많다라면 조금 생각해 볼 문제겠지만 예. 한 10% 정도 되는 비중은 충분히 보유하고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뭐 10% 정도면 그냥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 거 잔파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좀 들고 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JLK 살펴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어떤 또 맥락을 갖고 있는지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봤거든요. 지금 10%뭐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길게 한번 끌고 가보자 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카이님께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JLK 진단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는 잠시 뒤로 하고요. 전화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전화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청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걸까요? 한국카본요. 네, 한국카본. 자,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알려주시죠. 12,000원에 30%요. 12,000원에 30%요? 네. 네, 이거 매수하신 거 시기가 좀 궁금합니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3월 2일 날 매수했어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아주 얼마 안 됐어요. 네, 이거 좀 지켜보셨던 종목인가요? 네? 원래 그 전부터 좀 지켜보셨던 거예요, 매수하려고? 아니에요. 네. 그 무렵에 3월 2일 무렵에 그때 보고 바로 매수를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어떤 점이 그렇게 궁금하신 걸까요? 계속 산대로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서 네. 다시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하죠. 짧은 기간에 지금 내리는 거 조금 이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거 보니까 기대 수익률도 제법 있으셨던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화본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전망과 전략 좀 알아볼게요. 네네.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최인호 전문가님, 예, 한국화본 요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목은 좋은 종목입니다. 예. 좋은 종목인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진입이 약간 고점에서 들어간 종목입니다. 한국화본이 요즘 계속 올 초에 이렇게 상승세를 좀 많이 보여주다 이게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온 종목이었어요. 네네. 이게 왜냐면 이 종목의 회사에 하는 일은 뭐냐면 원래 LNG 운반선 예. 또는 항공 이런데 경량화에 쓰는 카본이라는 소재에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쪽은 원래 옛날부터 강세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LNG 같은데 좀 화물상의 그러니까 사물을 엮는 LNG 운반선에 들어가는 중요한 그 부품을 만들고 해서 예. 일단은 지금 뭐 많이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고 특히 뭐 현대 사무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현대중공업도 뭐 320억 뭐 이렇게 공급 체결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 문제는 이 제조를 만드는 회사들은 어떤 일정 양의 이상이 이렇게 큰 텐션이 안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 한 번씩 이렇게 공시가 떴다든지 그럴 때 급격하게 갔다가 10원씩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항공 쪽에 있는 것도 하지만 거의 그냥 LNG 쪽이라고 그냥 보시는 게 더 편해요. 원래 네. 한국카본은 원래 낚싯대 만드는 카본 회사였거든요. 원래 시초는. 그러면 이 회사는 LNG 관련된 게 뜬다. 그러면 LNG 수주에 관련될 때 제일 많이 상승한다는 뜻이겠죠. 네. 일단은 보면 추세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진입을 하실 때 1, 2, 3월 달이 수주가 제일 많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 진입을 하신 건데 이게 보통 거기서 또 조정 기간이 좀 들어옵니다. 조정 기간이 들어오는데 지금 LNG 지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천연가스 선들이 많이 부족한 관계로 해서 급발주라고 해서 지금 많이 또 들어온도 있다 합니다. 원래 보통 1, 2, 3, 4, 5월 달에 대부분 많이 들어오니 네. 지금 시점에서 또 포지션 자체가 또 한 30%를 또 이렇게 또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주식이라는 이 지금 차트를 쭉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님 겁을 먹을 필요는 없는 종목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거래량이 조금씩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짧게 수익을 보고 나올 거냐 그래도 어느 정도로 기다렸으니까 이게 조금 더 나올 거냐를 보면 되는데 이거는 최저 10,000원대까지 이하는 떨어지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왜냐 지금 LNG에 관련된 그때 많기 때문에 이슈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1,300원의 종가에 끝났는데 오늘도 2.26%가 오늘 상승을 했어요. 예. 상승을 했고 지금 추세선에서 오늘 약간 이게 반등이 좀 이게 보여줬는데 21평에 오늘 이렇게 꼬리를 딱 한번 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이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진입한 때 충분히 이상은 올라갈 수 있는 점이고요. 저는 장기간 보지 마시고 한 3개월 안에 최소한 이 정도 12,500원, 12,500에서 52,700원 전고점 정도는 충분히 탈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거 가져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30% 들어갔으니까 이게 10,000원 정도까지 혹시 떨어지면 그때는 한 번 더 가지고 계신 보유 지분을 조금 한번 양을 줄이시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시기도 좋은 방법이라고 예상되고요. 그래서 예. 최하 10,000원에서 12,000원 안에서 박스권 안에 계속 횡보를 치다가 한 번은 거래량이 터질 때 분명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한번 잘 보시면서 또 그때 혹시 많이 오르거나 내릴 때 한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또 맥을 한번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한국화본 살펴드렸는데요. 이 종목 10,000원에서 12,000원 당분간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거래요. 그런데 좀 지켜보시다가 12,000원대에 거래는 좀 터지고 강하게 좀 뚫고 올라가면 그때쯤에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을 때 매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승이 좀 나오는데 이거 지금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우리 최인호 전문가께서 다시 애프터 서비스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소재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꼭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종목 선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종목 진단해 봤습니다. 최인호 전문가와 함께 한국카본 진단해 드렸습니다. 자, 뭐 아무쪼록 걱정 좀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그 걱정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국카본 진단을 해드렸고요. 자, 계속 다음 종목 가볼 텐데 이번에 다시 또 유튜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김의영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네요. 자, 캠트로스 보겠습니다. 자, 캠트로스 매수 가격은요 15,900원입니다. 지금 비중이 14% 갖고 계시는데 이거 어느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내려왔나요? 자, 캠트로스가 9,28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한 9월, 10월 이 정도까지만 해도 2만 원 가겠다 싶었던 종목이거든요. 자,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10,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김의영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이야기가 뭐냐면 캠트로스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제 기다리기가 참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자, 바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때 뭐 작년 7월 달 정도에는 이게 6,000원대였었거든요. 네. 6,000원대였는데 뭐 불과 한 2달, 석 달 만에 뭐 한 3배 이상 급등하다 보니까 네. 좀 이렇게 거기에 따른 후유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게 19,000원에서 지금 9,000원인데 이렇게 반토막 이상 막 부러지는 거는 이 실적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건데요. 네. 자, 쉽게 얘기하면 좀 기대감으로 너무 많이 오른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이 캠트로스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을. 자, 이게 전해액 첨가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예. 그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고, 자, 리튬 이온의 좀 안정성을 확보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전해액 첨가제를 만들고 또 CCU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저 수소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게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이런 게 있는데, 블루 수소라는 거는 뭐 그런 쪽 천연가스에서 그 수소를 떼내고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는 겁니다. 네. 포집을 해서 요거를 그냥 땅에다가 뭐 가스전이나 이런 데 지하에다 묻어버리면 CCS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저장을 하면. 그 다음에 요거를 포집을 해서 그걸로 다른 유용한 물질로 만들어 갖고 쓰면 요걸 CCU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이 수소 경제가 본격적으로 개화되지가 않아서 그런데요. 자, 이때 이것도 마찬가지 수소 쪽이 좀 이렇게 생산도 많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요. 지금 이제는 그 이산화탄소를 마음대로 날려보내지를 못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잡아갖고 포집을 해서 뭐 어디 다른 물질로 바꿔서 재활용을 하든 아니면 땅 지하에다 묻든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라면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조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예.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한번 보시면요. 전에 여기서 6월 달에 6,000원대에서 19,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요. 네. 뭐 이게 너무 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고, 네. 지금 현재 주가 상태는 보시게 되면, 자, 주가 있는 위치가 이쯤 되죠. 보시게 되면. 자, 여기, 한참 동안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했던 그런 자리가 나오죠. 네. 자, 그게 현재 주가 위치 근처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도 좀 뭐 이쪽에서 이 바닥을 찍은 게 뭐 1월 달에도 그 근처까지 한번 내려왔었고, 2월 달에도 근처까지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며칠 전에도 마찬가지로 그 근처까지 내려왔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요게 조금 이쪽하고 이쪽에 조금 지지선이 맞닿는 그런 자리들이 나오죠. 그 지금 현재 상태는 그 가격대가 뭐 한 8,700원대 그 정도니까요. 현재 9,200원 정도 있으니까 이 아래쪽에 굉장히 좀 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이걸 잘라서 팔거나 뭐 그러진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를 보면 옆으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22평선 자체가 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조금 이게 계속해서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면 이것도 뚫을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그 위에는 또
이 62평선이 또 짓누르고 있습니다. 파란 선이 62평선인데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금방 탄력을 받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 시청자님,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가격대가 8,700원 정도 가격대가 좀 지지를 받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만약에 이 8,700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대를 붕괴를 시킨다라면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금 뭐 이익이 한 30억 정도, 30억대 그 정도밖에 안 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예. 자, 작년에 한 38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액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확 늘어나질 않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8,700원이란 가격대 이 가격을 조금 깨고 아래로 내려간다라면요. 자, 뭐 지금 15,900원이면 손실이 너무 커지셔서 좀 정리를 하기가 힘들 걸로 생각되니까요. 일단은 뭐 이걸로 좀 깨고 내려가면 조금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대신 그걸 깨고 내려가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 쫓아가면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더 밑에서 좀 잡을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찾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보유 의견입니다. 깨고 내려가더라도 뭐 지금 현재 상태 15,900원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신 거 보면 이 손절매는 잘 안 되실 걸로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추가로 더 내려갔을 때 17,000원대 정도, 7,000원 근처 정도, 그 정도까지 일단 좀 빠지면 거기는 진바닥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뭐 좀 지금 비중이 14%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 자, 이 뭐 7,000원 근처까지 빠지면 14% 정도 추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 평균 단가가 한 10,000원 조금 넘는 10,000원 언저리 정도 그 정도가 될 테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은 기다리다 보면 올라올 수 있을 테니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위로 올라갈 때 저항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10,000원대 정도면 일단 저항선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면 이 10,000원이란 가격이 와도 10,000원 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아마 못 파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7,000원 근처까지 만약에 밀리면 거기서는 좀 추가 매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캠트로스 봐드렸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이긴 합니다만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8,700원 선이 무너지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000원대 정도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거기서는 추가 매수를 해보시고 평균 단가 좀 낮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캠트로스 봐드렸습니다. 김의영님의 종목 진단 충분한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다음 주 전략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최인호 전문가께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다음 주 전략 어떤 포인트로 좀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오늘 이번 주를 좀 약간 마무리를 좀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 미국 기준 금리 자체가 일단은 인상을 시작하면서 일단 불안적인 요소가 일단 탈피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네. 어차피 뭐 한다고는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어제 또 영국에서 또 BOE, 그러니까 뱅크 오브 이제 잉글랜드에서도 금리 인상을 또 단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원화부터 시작해서 유가부터 시작해서 좀 혼돈적인 부분이 우리한테는 아직 악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가적인 부분도 워낙 많이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1,700원을 오늘 일단은 간신히 터크리는 했는데 코스피도 이제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같은 경우는 2,650에서 2,750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이렇게 연출될 거로 보입니다. 예. 자, 일단은 제일 우리는 시급한 부분은 일단은 금리적인 부분은 일단 끝났지만 향후 우리는 소비재적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농업 관련 섹터, 그다음 해운 운송, 그다음에 창고 관련주들 예. 이런 종목에서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지금 오늘 며칠 동안 나스닥부터 시작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냥 분위기상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 이유 없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이제는 지금부터 현실적인 패턴에서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신 보유하는 종목을 항상 대응하시는 주식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항상 대응하시면서 이렇게
수익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좀 첨언을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이재필 전문가께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은 그러면 다음 주장 전략 좀 어떻게 보세요? 자, 지금 뭐 가장 큰 관건은 22평선에 안착이 됐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었었거든요. 자, 근데 차트를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오늘 이게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어제 갭으로 좀 뚫었죠. 뚫었다가 좀 밀리면서 22평선을 위협하는 그런 자리 수준까지 좀 밀렸는데요. 예. 자, 오늘 오전까지도 약간은 좀 불안했었죠. 불안하게 움직인 이유가 아마 이 나스닥 선물이 그때 오전에 뭐 한 125포인트 정도? 그 정도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예. 자, 미국 시장이 오늘 선물 옵션 동시만기예요, 걔네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째 주 목요일이지만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걱정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 그런 수급적인 요인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부분들이니까 우리 시장이 뭐 오늘 저녁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 때문에 조금 밀리거나 뭐 그렇게 크게 밀릴 것 같지도 않은데요.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그 충격을 흡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된다라면 22평선 위로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거죠. 자, 뭐 다음 주 초반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까지만 이 22평선을 붕괴시키지 않는다라면 뭐 한 2,800 정도 근처까지는 볼 수 있는 뭐 그 정도 열려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조금 붕괴를 시키고 안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뭐 그걸 좀 구축한 것 같아요. 2,600포인트 근처는. 그러니까 조금 밀린다고 하더라도 박스권 내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요. 예. 자, 뭐 일단 뭐 시장 자체는 좀 그렇게 크게 좀 이게 많이 빠질 때는 대책이 안 서니까 좀 필요한데요. 시장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걱정은 잠깐 좀 잊어버리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니까 며칠 전에 로봇 관련주들 좀 요거 좀 봐야 되겠다라는 뭐 그런 형태로 섹터별로 접근을 하는 거. 예. 뭐 그런 투자가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그냥 왜 지나고 난 다음 그런 얘기 하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네. 전에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미리 네. 말씀드렸고 근데 또 뭐 그럼 힌트를 하나 줘봐라 그러시면요. 4월 2일 날 싸이월드가 오픈을 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한 2주 남았지 않습니까? 그 관련주들.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저점에서 노려보시면 뭐 좋으실 것 같아요. 종목별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전략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진짜 쉬운 진단 시간 이제 좀 마칠 시간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텐데 오늘 종목 진단을 다 받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오늘 밤 9시 금요일입니다. 미스터 진단 시간이 또 있습니다. 기회가 열려 있으니까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